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의 행간까지 읽어서 딱딱 풀어드리는 조간딱풀 7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조간들은 대부분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성추문 의혹 그리고 극단적 선택 이것과 관련한 여러가지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 별세 소식도 같이 실으면서 너무 백선엽 장군이 6.25 전쟁의 영웅인데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기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박원순 관련 기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중요한 뉴스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특종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은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쪽에 가까운 그런 원조를 많이 실었죠.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 탁현민 그 비서관 어전 비서관이죠. 어전 비서관의 탁현민과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정부 청와대 일감 몰아가기 그런 의혹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오늘 다른 초간 신문들 일면 톱을 보면은 거의 다 박원순 시장 관련입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 톱은 힘들다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피해자가 변호인들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내용들이 오늘 거의 다 일면 톱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그 미투 사건 때도 성추행을 계속했다. 이 이야기가 조선일보 일면 톱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피해자의 입장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상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여성 유권자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죠. 이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가 어떤 피해 여성의 2차 가해 이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또 진실을 규명을 하는 것보다는 박원순 시장 추도 분위기 그런 것만 보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금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다. 그런 분석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성추문 관련 의혹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나쁜 자식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 인식이 도대체 피해 여성에 대한 또 그 박원순 시장의 그런 성추행 사실에 대한 그런 반성, 그런 진상조사 규명 의지가 있느냐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마지못해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이해찬 대표가 처음 사과를 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위로한다. 처음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이해찬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대변인이 대신 읽어서 진정성이 있느냐 오히려 그것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2030 중심으로 여성 여론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7일에 대규모 선거가 열리죠.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16일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약 당선 무효용이 확정이 되면은 경기도지사 선거도 열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열립니다. 그래서 여성표가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전에 그 조국 사태 때 조국 씨의 딸 아들 특혜 때문에 이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안희정 성추문으로 구속되어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그 모친 빈소에 조화를 보내서 그때 상당히 또 반발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박원순 사태 때 피해 여성보다는 박원순 보호에 급급하는 그런 모습에 여성들이 상당히 실망을 해서 좀 여성들이 돌아서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 기사들이 오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갤럽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7월 둘째 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 국정원용 긍정평가 비율은 47%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별로 보니 여성들은 50%가 지지를 합니다. 남성들은 45%가 지지를 하고 그러니 남성보다 여성의 지지율이 더 높았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들 그런 것들에 여성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 중에 하나인 특히 2030 여성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탁현민, 한겨레신문 일면 스트레이트, 그리고 8면 박스 기사에 나온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언론 신문을 보시다 보면은 일면에 기사가 나오고 관련 기사 몇 면 이렇게 하는 거는 중요한 뉴스를 다룰 때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일면을 스트레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른 면에 실리는 그 기사를 박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면 스트레이트 기사는 팩트 위주로 기사를 전달을 하고 관련 기사 몇 면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는 그것을 해설을 하는 그런 기사죠. 자, 그래서 한겨레신문 일면을 보시면은 오늘 일면 상단은 박원순 고소인 이야기입니다. 4년간 성추행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거지만은 일면 하단을 보시면은 일면 상단은 박원순 관련이고 일면 하단을 보시면은 상당히 크게 기사를 다뤘습니다. 탁현민 척건이 청와대와 정부 이 행사 22건을 수주했다. 업계에서는 특혜라고 본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현민 관련이라서 더욱더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8면 내용은 관련 기사가 8면에 되어 있는데 8면 내용은 등기도 하지 않은 신생업체가 문재인 대통령 해견 그리고 트럼프 방한 공연을 맡았다.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맡았다는 겁니다. 이 탁현민 씨와 관련 있는 회사.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현민 씨, 청와대 지금 의전비서관이죠. 그 전에는 의전비서관을 행사 담당 행정관을 했었죠. 그리고 모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모든 청와대의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다 주도를 했고 잠깐 행정관에서 물러나서 나가 있다가 비서관으로 승진해서 돌아왔는데 그 기간에도 실질적으로는 그 청와대 행사를 거의 다 주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탁현민의 최측근 장모 이모 씨가 있습니다. 장모 씨, 이모 씨가 있는데 이 세 사람 탁현민과 장모 이모의 관계는 탁현민 프로덕션이라는 걸 있었는데 탁현민 프로덕션에서 조연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장모 이모가. 그러니까 탁현민 패밀리죠. 그리고 이 탁현민과 장모 이모는 이 책도 공동 저서도 하나 있습니다. 뭐 행사 관련 그런 책입니다. 공연 행사 제작 매뉴얼 이런 책을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운 사이죠. 가까운 사이고 행사 기획도 다 같이 했으니까 그 업계에서는 뭐 돌아가는 사람도 잘 알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모 씨와 이모 씨가 2016년 말이면은 한참 탄핵 정국이 조성이 됐을 때죠. 그래서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때 그 문재인 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2016년 말에 노 바운더리라는 행사 기획 대행사를 세웁니다. 노 바운더리. 경계가 없다는 이 말이죠. 경계가 없다. 노 바운더리. 회사 이름은 노 바운더리입니다. 그 경계 없이 이제 활동을 한 그런 회사인데, 2016년 말에 회사를 세웠고,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죠. 그리고 그때부터 일감을 몰아서 받습니다. 청와대 행사는 물론이고, 정부 행사들, 일감을 싹쓸이 합니다. 2017년 8월 17일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6월 25일 70주년 6.25 70주년 기념식까지 2년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34개월 동안 22건을 수주를 합니다. 청와대 행사 정부에서 22건을 수주를 하고 그 중에서 15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5건은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이 행사를 맡았습니다. 법인 등기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34개월 동안 3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대통령 참석하는 이런 행사들을 싹쓸이해서 가져간 것이죠. 이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노무현 정권에서 제가 그때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정권 주변의 사람들이 밖에서 어떤 간에 공급하는 그런 일감들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따로 회사를 차려서 그 일감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탁현민 패밀리만의 이야기일까? 그리고 이 장모 이모 씨가 탁현민과 아무 관련 없이 이 수익을 가져갔을까?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까지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노 바운더리가 수주한 청와대 같은 정부 행사를 대부분 이제 탁현민의 작품이다. 이렇게 그동안 쭉 이야기를 많이 했죠. 탁현민의 작품. 그래서 탁현민이 뭐 행사를 아주 뛰어나게 한다. 막 이런 뭐 본인들의 자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 쪽에서는 그것을 모든 것을 보여주기 쇼를 하는 것이고 내실은 없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에 가장 최근에 이 노 바운더리라는 업체가 맡은 행사가 이겁니다. 미국에서 보관하던 국군 유해 봉안 행사 6월 25일 6.25 70주년에 그때 수의 계약을 해서 4,972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이 송국근의 혼설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6.25 참전 용사들이 북한에서 유해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미군 유해인 줄 알고 미국 북한 협상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군의 유해인 것이 DNA 검사로 판명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70년 만에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기구한 사연의 유해들을 행사에 쓰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밤 행사에 쓰기 위해서 유해들을 원래 싣고 온 비행기가 아닌 행사용 비행기에 옮겨 싣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제가 아주 분노를 하면서 송국근 혼설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행사도 탁현민이 주도를 했고 그 행사를 이 업체, 노 바운더리라는 업체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행사가 그 유해를 이리저리 옮긴 것뿐이 아니고 또 애국가를 뭐 편곡을 했는데 북한 국가의 앞부분이 들어갔다. 그런 논란도 있었고, 또 군가 가사를 또 자막에는 과거 가사를 실었다. 이런 논란도 있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엉성했던 겁니다. 엉성했고, 우리 국군 전사자 유해들을 마치 소품 취급했다. 이런 그때 언론 보도도 있었죠. 그런 행사들을 이 탁현민의 패밀리들이 한 겁니다. 돈을 받고 수의 계약으로. 자, 그 상황에서 탁현민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린 뒤에는 전부 다 노 바운더리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해견, 신년 해견, 또 국민인수위원회 보고 행사, 브랜드 K 팝쇼 이런 게 쭉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한겨레가 한 10개 정도의 업체를 취재를 했는데, 업계에서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수주를 못한다. 그러니까 특수관계라는 이야기죠. 청와대 탁현민과 특수관계가 있으니 어떤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5건이나 몰아가고 그런 특혜를 받았던 겁니다. 20년의 경력 있는 회사도 어전 경험이 없으면 계약을 못 다낸다. 한겨레신문은 그렇게까지 관련 업계 종사자의 말까지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출입을 할 때, 과거 청와대에 출입을 할 때, 행사기획비서관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을 거 한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쨌든 이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누구 부탁을 들어주려고 해도, 같은 행사 대행을 하는, 부탁을 들어주려고 해도, 거기서 실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실적, 서울시 행사를 했든지, 다른 정부 행사를 했든지,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심하고 믿고 하는 것이죠. 특히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 쪽에서 10건이 대통령이 문재인 15건, 22건 중에서 15건이 문재인이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를 아무 실적도 없는 행사에 또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일감을 몰아준 그런 권력형 비리 의혹이 될 수 있는 그 사건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정부 나쁜 관련 일을 했고 또 바다 이야기, 연루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정권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탁현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히말리아 트레킹, 대통령 되기 전에 히말리아 트레킹을 양정철과 같이 갔었고, 그 다음에 광흥창 팀이라고 있었죠. 대선 때, 2007년 대선 때 광흥창 팀, 임종석, 양정철이 이끌었던 광흥창 팀 멤버였고, 청와대 어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갔다가, 거의 비서관 이상의 힘을 휘둘렀죠. 그리고 잠깐 나와 있을 때도 실질적으로 청와대 의전 관련 일을 다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는데, 자, 과연 이런 그 특혜들을 받은 것이 탁현민 뿐일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면은 앞으로 다른 후속 보도들도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